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 17페이지. 여기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나와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역시 의의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여기까지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군을 이야기하죠. 시군. 그렇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게 시장 군수잖아요. 그렇죠? 시장 군수. 그래서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추상적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잖아. 그런데 구체적 계획을 추상적 계획하고 틀리게 세워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뭔가 좋은 거, 뭐 도서관 만들겠다고 추상적 계획 세워놓고 갑자기 쓰레기 하치장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계획은 당연히 추상적 계획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역시 추상적 계획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미래적 계획입니까? 현재적 계획입니까? 미래적 계획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한계 지역입니다. 한계 지역. 여기가 시군이에요, 시군. 시군수가 세우는 계획이란 뜻입니다. 시군수가 세우는 한계 지역에서 미래를 세우는 추상적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네요. 서울특별시만 지하철 세우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세우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세우는 계획은 없다 그랬어요. 왜? 경기도는 도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평택시에서 세우거나 수원시에서 세우거나, 그렇죠? 성남시에서 세우는 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들만 세우는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주민은 구속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무원만 뭐 한다 했어요? 구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무원만 구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무원만 구속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지금 도, 시, 군 기본계획인데, 자, 이 문제 한번 봐보세요. 도, 시, 군 기본계획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잘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 나왔네요. 누굽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나오면 안 돼요? 장관이 나오면 안 돼. 도지사는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지정권자 다 나오면 안 되네. 아시겠죠? 여기는 장관도 안 나와. 도지사도 안 나와. 무슨 얘기 되셨죠? 왜? 여기 시군 계획이니까 시군 6개만 나와야 돼.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여기만 나와야 된다고. 그게 나오면 안 돼. 이 6개의 짝만 나와. 성주들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성주들 계획이에요. 성주들 계획.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6개 짝, 6개 성주 계획. 자, 장관이나 도지사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여기 기본이 나왔는데 장관이 나왔으면 그냥 틀린 거야. 자, 여기서 하나. 그러면 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기본계획 나오면 제가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볼 때 기준 그럼 누구라고 그랬어? 장관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가 더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공통점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차이점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기준 그러면 무조건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관. 볼 것도 없어. 기준 그럼 목에 칼이 들어도 장관이야. 알겠죠? 기준 그러면 그냥 장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야, 기본 계획인데 필요 없어. 장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나오는데 필요 없어. 장관. 이렇게 하면 돼요. 무조건 장관. 기준은 장관. 알겠죠? 자, 그래서 기준은 장관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도시군 기본계획인 장관이 나오면 안 되는데 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9페이지 봐보세요. 19페이지가 뭐가 나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이잖아. 기준 누가 세운다고? 장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관이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된다고. 기준은 장관이라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 그건 공통점이야. 알겠죠?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연습을 지금 해놓고 그걸 절대 이제 잊어먹지 않게끔 해야 돼. 언제까지? 10월에 그날까지. 아시겠죠? 10월에 그날까지 이런 걸 안 잊어먹어야 된다고. 근데 10월에 그날쯤 되면은 기준 다 잊어먹어버려. 왜? 안 해버리는 거야. 한 1월 달까지는 기준 장관, 아, 재밌네요. 이렇게 하다가 한 3월 달부터 내가 지금 기준 장관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막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기준 그러면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기준 누구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게 지금 11월, 12월에 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절차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나왔네요. 수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필요죠. 자, 여기도 역시 20페이지 똑같이 여러분들 아까처럼 수립 절차 기준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또 여기는 3단계네요. 수립 단계, 승인 단계, 알리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지금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세워야 돼. 근데 누가 세워요? 시, 군수, 6개 짱이 성주들이 세우는 거예요. 성주들이. 그렇죠? 성주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 있다예요? 세워야 한다예요? 세워야 한다. 여기는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워야 돼. 그럼 세우면 되는 거지. 안 세우면 안 해야지. 지자체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야. 지정할 일이 없어. 너 왜 안 세워? 하고 지정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무조건 세워야 된다고 법이 돼 있으니까 지자체장이 되면 무조건 세워야 돼요. 알겠죠? 내가 서울시장이 당선됐어. 그럼 무조건 세워야 된다고. 안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의무야, 의무. 아까는 2명이니까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나게끔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안 나온다? 지정이라는 말이 없다. 지정 단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X예요. 지정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긴 지정 안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긴 공부하러 할 필요 없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인해야 되겠지.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장은 몇 명이 찍는다 했죠? 근데 계획은 몇 명이 세웠어요? 계획 몇 명이 세웠어? 한 명이 세웠잖아. 한 명이 세웠는데 도장을 몇 명 찍어? 한 명. 그럼 간단하지. 누가 도장 찍으면 돼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도장 찍으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바로 군수. 그죠? 자, 군수는 누구하고 누구라고 그랬죠? 시장하고 얘네들이죠? 자, 이 시장 군수는 연합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군. 그죠? 자, 보세요. 강원도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에서 시장 군수로 당선이 됐어. 그러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당선됐는데 처음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뭘 몰라.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뭔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원도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벌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옆에를 봤더니요. 옥수수를 심는데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야. 강원도 옥수수, 찰옥수수 유명해가지고 옆에 봤더니 막 돈을 벌어. 아, 우리 지역도 옥수수 심자. 옥수수 심어요. 또 딴 지역도 옥수수 심고 있고. 그러면 몇 개 지역만 옥수수를 심다가 저거 잘 된다고 하고 다 옥수수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원도가 전체가 다 옥수수 심어버려. 그럼 가격 어떻게 되죠? 폭락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 자체가 다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연합군인데 연합군이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야. 원래는 개별적으로 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럼 개별적으로 하면은 뭐겠어요? 뭐 덤핑을 하든 뭐 하든 살아남는 놈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같이 연합했잖아. 연합해놓고 나서 지네들끼리 다 옥수수 심고 있으면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덤핑 작전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 싸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싸움을 누가 막아야 되겠지. 함부로 못 하게끔. 그럼 누가 막아야 되겠어요? 연합군 대장이 있잖아. 그러려고 만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참 잘했어요 하면 되는데 도에 있는 시장 군수만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라?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아라. 그럼 도지사가 딱 봐가지고 아 이거 옥수수 너무 많이 심는다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옥수수 심고 여기는 다른 거 감자 심고 아니면 여기는 고구마 심어라. 이렇게 분배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거든 도가. 그래서 원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도지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어디서는 도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승인해서. 그렇죠? 그러면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그렇죠?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승인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승인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얘들이 승인하는데 얘네들은 중앙이 있어요, 없어요? 중앙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 안에 중앙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 없죠. 다 누구예요? 다 지방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방이니까 얘네들이 승인할 때는 전문가 아니니까 심의받으라 그랬죠. 그쵸? 그럼 심의는 누구한테 가서 심의받아야 되겠어요? 지방에 가서 심의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심의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장관이 승인할 일이 없으니까. 오직 누구만 나오겠어요? 지방심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를 찾아봐도 중앙심의란 말이 없어요. 알겠죠? 다 지방심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는 지방입니다. 중앙이 나올 수 없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있으니까 중앙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는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은 21페이지 봐보세요. 자, 2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양가로 4번에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도지사. 그러니까 심의는 누구한테 걸치는 거예요? 지방. 그죠? 지방. 어디도 중앙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도 중앙심의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지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혼자 세우는 계획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에 외국을 못 나가. 그러면 그래도 바람을 쐬야 되니까 제주도에 가야 되겠다라고 혼자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자기 휴가 때 제주도 갈 계획 세웠겠죠? 근데 휴가철이 됐단 말이에요. 내 휴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몇 달 안 남았는데 갑자기 해외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어디로 바꿀 수 있겠어요? 해외여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혼자 세우는 계획은 재검토가 가능하다. 아까 둘이서 세우는 계획은 약속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검토가 안 돼요. 그런데
혼자 세우는 계획은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바로 수립, 승인, 공고, 열람 단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아까 광역 도시계획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광역에는 있는데 기본에는 없는 거 뭐죠? 지정. 있죠? 광역에는 있는데 기본에는 없는 거 지정. 기본에는 있는데 광역에는 없는 게 뭐예요? 재검토. 이게 차이점입니다. 크게. 그렇죠? 기본에는 재검토가 있어. 그러나 광역에는 재검토가 없어. 또 광역에는 지정이 있어. 그런데 기본에는 지정이 없어요. 무슨 뜻이 알겠죠? 왜 없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이런 걸. 그렇죠? 이런 게. 그래야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다 쓰면은 X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광역에만 나오는 거니까. 또 여기에다가 재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면 X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아까 지정 공부했죠? 근데 공통적으로 수립이 있잖아. 승인이 있잖아. 공고 열람이 있잖아. 그쵸? 자, 그럼 이 공통적인 거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니까.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제 모아갖고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수립이 나오는 거예요, 수립. 여섯 번째, 수립. 자, 수립을 보면은 추상적 계획을 만드는 게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수립은 추상적 계획에서만 나와요. 광역과 기본계획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수립이란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수립은 추상적 계획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기준은 무조건 누가 세운다? 장관. 뭐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예외도 있는데 그런 거 지금 생각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무조건 원칙을 공부하셔야 돼요. 원칙. 자, 그래서 기준 그러면 장관. 이게 아예 인식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수립은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수립은 이런 거구나. 추상적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 기준은 장관이 세우는 거네. 이게 추상적 계획의 공통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승인 나와 있어. 승인. 승인도 아까 이야기했죠. 승인은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찍어준다 했어요? 한 명이 찍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한 명이 찍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 참 잘했어요. 도장 찍는 건데 한 명이 찍는다 보니 광역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광역은 지정권자와 승인권자가 같다. 자, 기본은 그냥 한 명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한 명이 계획을 도장을 찍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터진다 그랬죠. 군일 때 문제 터진다 했잖아. 시장, 군수 같은 도일 때 그때만 누구한테 받는다? 도지사한테 받는다. 요거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죠. 그래서 광역일 때는 누구한테 받고 지정권자한테 받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일 때는 누구일 때만 시장, 군수일 때만 누구한테 받고 도지사한테 받고 요게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죠? 광역일 때는 한 명이 하니까 지정권자가 하면 되고 기본일 때는 시장, 군수일 때만 누가 나온다? 도지사가 나온다. 안 그러면 도지사 나올 일이 없잖아.
원래 기본 계획은 도지사 나오면 안 된다 했죠? 근데 도지사 나오면 안 되는데 딱 한 번 나와. 어디서 나와? 기본. 승인해서. 아시겠죠? 기본일 때는 원래 도지사 나오면 안 되는데 승인해서 나온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고 연락.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공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공고. 그쵸? 공고. 자, 근데 공고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공고라는 말 자체는 뭘 근거가 됐냐 봤더니요. 추상적으로 세운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한다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장관들은 지역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관들은 지역 주민 없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이 없으니까 지역 주민한테 자랑한 사람 중에 누구는 해당되지 않겠어요? 장관. 알겠죠? 그러니까 장관은 지역 주민이 아니야. 지역 주민은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장관이 공고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지역의 짱들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지역의 짱들이. 자, 근데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 만든다,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추상적 계획이니까. 그래서 추상적 계획은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다. 그때 누구는 없다? 장관은 없다. 그렇죠? 장관은 없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수립한 사람들이. 수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가 지하철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누가 알리겠어요? 서울특별시장이 알리고 경기도에는 누가 알리겠어요? 경기도지사가 알리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특별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누가 알려주겠어요? 서울특별시장이 알리면 돼요. 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경기도 혼자만 하는 계획은 못 세운다 있잖아요. 자, 경기도 계획은 없어요. 수원시 계획은 있는 겁니다. 그런 수원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군 계획인 기본계획은 수원시 계획이니까 그때는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수원시장이 수원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원시장이 수원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도지사도 나올 수가 없어요. 도지사도 공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역계획에서는 누가 나올 수 있다? 도지사가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광역계획은 수립권자가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고한대요. 공고. 알린대. 누가 알리면 안 돼요? 장관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장관 보자마자 공고 나오면 X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관 보자마자 뭐가 나오면 X예요? 공고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장관은 공고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해되셨죠?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장관이 공고할 일은 없다. 요걸 찾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찾느냐 못 찾느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장을 볼 때 앞에 주어를 읽고 그리고 뒤에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와 결과를 보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장관, 공고 그러면은 X네 이렇게 끝나는 거지. 볼 것도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 계획, 마지막 계획이에요. 도시군 뭐가 나와 있어요? 관리 계획. 자, 도시군 관리 계획 한번 봐보세요. 2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의 한번 봐보세요. 의. 자, 의 보시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여기가 시군에 관한 이야기죠. 시군. 자,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면 여기서 계획을 말한다는 소리는 구체화됐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그러니까 미래주의가 아니야, 이건. 이제 구체화된 거야. 이제 드디어 단어들이 나왔잖아. 단어들이 무엇 때문에 한다는 단어들이 보인 거야.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이런 말은 추상적 계획에는 없어요. 이제 구체화됐기 때문에 탄생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풀으면 이거예요. 아까 추상적 계획 3번하고 5번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이것을 세운 계획을 진짜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지하철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여기에 지하철이 생긴지 안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서 지하철 생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하철 공사가 시작이 돼. 경전철 공사가 막 시작되고 있죠. 서울 같은데. 그러면 경전철 공사가 시작되면은 경전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는 시작됐어요. 그러면 공사 장소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럼 이제 우리 동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잖아. 그럼 이제 머리띠 문과 안 문과? 문꿀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된다? 주민이 구속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럼 이제 분쟁 생겨, 안 생겨? 분쟁이 생기겠죠. 그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소송 문제 생겨, 안 생겨요?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행정 쟁송 문제가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쵸? 이때 막 법원 가서 막 소송 걸고 난리가 아닌 거야, 이제. 왜 내 땅에 침입했냐 하면서. 그 전까지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그죠? 이제는 가서 계란 던져요, 안 던져요? 이제 계란 던져, 이제. 우리 동네에 딱 지정되자마자 계란 던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야, 이제는. 드디어.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체화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거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추상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것들, 연문장 아니야, 이런 거 하냐. 그쵸? 만약에 저는 쉽게 그냥 추상적 행정행위라고 그랬지만은, 만약에 장기 발전 계획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거지. 장기 발전 방향이 바로 뭐예요? 추상적이잖아. 미래가 나왔잖아. 미래라는 말이 나오면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 자체가 뭐야?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추상적 용어가 곧
장기 발전 방향 아니면 뭐 미래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다 관리계획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 계획하고 추상적 계획하고 차이점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이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구체화 됐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내용들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이런 이제 이름들이 탄생한 거야. 이런 게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보호구역 지정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도시개발 정비사업,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변경 이런 말들이 나와. 그러면 이런 말들이 다 무슨 계획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이런 단어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단어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하나씩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일이 이제 이거 하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의의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계획의 형태니까 계획만 가지고 오늘 보면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의 의의를 보면 되는 거니까, 오늘까지는 볼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탄생을 했네. 이렇게 탄생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획만 보면 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계획 비교만 보면 돼요. 자, 계획 비교를 봤더니 도시군 무슨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했죠? 그리고 도시군 무슨 계획이에요? 관리 계획이에요. 자, 근데 관리 계획은 수립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입안, 결정, 고시, 열람이에요. 알겠죠? 달라져 버렸어. 입안, 결정, 고시, 열람. 자, 그리고 아까 공청회 할 때는 계란 맞은다 했어요? 안 맞은다 그랬어요? 안 맞은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돼. 필요적이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요, 의견 청취를 거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 당신 동네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의견 청취를 거치는 거야. 그러면 계란 맞아요? 안 맞아요? 계란 맞아. 그러면 의견 청취는 돌멩이 맞을 것 같으면, 계란 맞을 것 같으면 가도 되지만 돌멩이가 맞을 것 같으면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임의적이야.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의견 청취는 생략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생략 사유가 있는 거예요. 공청회에 생략 사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시면 돼, 먼저. 그래서 계란 맞을 일이 없는 공청회는 생략 사유가 없는데, 의견 청취 때는 그래도 계란 맞을 때는 갈 수가 있지만은 돌멩이 맞을 때는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략 사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시. 여기는 뭐가 나와 있어요? 공고. 그러면 이 공고하고 고시와 관련되어 있는 차이점이 뭐냐 봤더니, 공고는 아까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랬죠. 고시는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시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다, 만들 수 있다.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고시라는 말하고 공고라는 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기는 수립 승인인데 여기는 뭐예요? 안건 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최종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역시 협의 심의가 있는데 심의할 때도 보세요. 장관이 결정을 하면은 누구한테 심의가 돼야 되겠어요? 중앙이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은 지방한테 심의받겠죠? 이런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기준은 누가 세워야 될까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 기준 누가 세워야 될까요? 장관. 아까 기준은 누가 세운다 했어요? 장관.
기준 나오면 그냥 장관이라니까요. 고민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기준은 누가 세운다고요? 장관.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충돌을 하면 뭐가 더 크다 그랬죠? 광역이 크다 그랬죠? 자, 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국가계획, 지방계획이에요. 지방계획 중에서 제일 큰 게 뭐, 두 개가 부딪힐 때, 추상적 계획 두 개가 부딪히면 뭐가 더 크다? 광역, 기본. 그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추상적 계획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일 크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광역이 더 크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추상적 계획을 부합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문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문장들이 바로 이제 뭐가 더 중시되느냐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중시되는 내용의 순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죠. 7페이지 뒤에 그 내용 7페이지 보셔야죠. 내용 7페이지. 내용 7페이지, 앞에 7페이지 말고요. 내용 7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봤더니요. 방금 제가 구속력 이야기 나왔잖아요. 구속력. 아까 구속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이 뜻이에요. 개인 소유 부동산을 직접 국가 공권력을 침해가 발생해 소유자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국가가 야 여기다 뭐 만들 거야 하고 찍어버리면 내가 여기서 손대요 못 손대요? 못 손대게 되는 겁니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집 하나 지으려고 노후생활 하려고 여기다 뭐 별장 하나 만들든지 뭐 집에다 전원주택 하나 만들려고 땅 사놨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뭘 만들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버리면 나는 거기다가 전원주택 만들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침해를 당하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구체적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에만 기속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추상적 계획에서는 아까 기속력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 기속력이 곧 구속력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곧 기속력이 곧 구속력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속이란 말, 주민이 구속된다는 말은 구체적 계획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추상적 계획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구체적 계획에서만 나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비구속적 행정행위이다. 자, 비구속이에요? 구속적이에요? 구속적 행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주민을 구속시키는 행정행위다.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는 광역도시계획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법적 성격 봐보세요. 자, 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 그래서 비구속적이기 때문에 행정쟁송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 그랬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17페이지 봐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법적 성격 나와 있죠. 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 알겠죠? 비구속적. 시험 문제는 이렇게 여기 있는 법조문 요 문장을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보는 게 바로 그거야. 시험 문제는 바로 이 문장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눈으로 봐야, 책을 눈으로 봐야, 아, 요게 이거구나라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을 뭘 봐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나중에 책을 보면은, 아, 이게 뭔 뜻이구나라는 걸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가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죠. 24페이지는. 거기 2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법적 성격 나와 있죠. 자, 법적 성격 나와 있으면은 거기 무슨적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속적 계획이라고. 이게 고속적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구속적 계획. 그럼 구속적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됐다는 것은 누구를 구속했다는 소리예요? 주민을 구속한 거죠. 그럼 행정쟁송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행정쟁송은 민간인이 행정청에다 따지는 겁니다. 그 소송 거는 거예요. 그게 행정쟁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기출유형 문제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비구속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비구속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구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쭉 해본 겁니다. 그죠? 이 정리 형태를 여러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여기 내용 자체를 정리를 쭉 하면은, 아, 이 내용 이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딱 행정부, 그리고 계획을 3개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추상적 계획 2가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배운 거 뭐지? 하고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늘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기준 누구라고요? 그렇죠. 요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가면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한 개라도 배우고 가면 되거든. 나중에 모르면 또 배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 내가 이번 주에는 딱 하나 배웠다. 기준, 장관. 거기서 내가 플러스 하나 더 하겠다 그러면은 장관은 중앙심의, 그리고 지자체장은 지방심의.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나머지 계획은 나중에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